위례 신도시, 뭐 쌍방울, 김용 전 부원장 건,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이거 문재인 때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하고 마지막에 부산저축은행 수사 보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이게 뉴스타파예요. 이게 뉴스타파하고 경향신문. 경향신문 기소 안 됐으니까. 경향신문 안 했어요? 원래 뉴스타파 잡으려고 한 것이고 근데 이제 뉴스타파 이게- 잡고 저희한테 올라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한테. 이게 왜 들어갔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셔요. 이거는 사실은 뉴스타파 저가 목적이 아니고 네. 최종 목적지는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당연하죠. 그렇지.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 잊어버렸는데 2023년 2월에 검찰이 대장동 위례 성남 FC 요 세 개 가지고 영장 청구를 한번 하죠. 근데 그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요. 첫 번째 네, 이게 첫 번째죠. 그리고 나서 2023년 3월부터 5월까지 뭐가 됩니까? 수원지검에서 조작. 대북 송금, 진술 조작. 진술 세미나, 진술 회유 조작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넉 달 후에 이제 2023년 9월 1일에 뉴스타파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되고, 자기 재판이니까 잘하는구나. 네, 시작이 되고, 뭐 방심위, 유일임, 청부 민원 다 그때 시작이 되고, 9월 14일에 저랑 한상진, 김용진, 한상진 기자 등 해가지고 압수수색 받고 4일 후에 이재명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데 두 번째 영장 청구에 뭐가 들어갑니까? 대장동 플러스 대북 송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그 김성태 녹취록 나왔잖아요. 김성태 녹취록이 그렇게 그러니까 조작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1차에서 보강이 돼가지고 2차 영장 청구를 했는데 제가 볼 때 이 모든 사달이 그러니까 윤석열이 계엄을 마음먹은 게 2차 구속영장 그 뭡니까 기각 이재명 구속 기각이에요. 두 번째. 예. 그래서 내란 특검이 발표할 때 2023년 10월경부터 계엄을 비상계엄을 일으키려 마음먹었다로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검찰을 동원해서 해보려다가 안 되니까 군으로 전환한 게 이재명 영장 기각. 그 계엄에 대한 백업 플랜은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결정도 계엄밖에 없다고 한 네. 것은 만약에 이재명 당시 대표가 구속이 돼버렸으면 끝난 거지. 끝나는 거였는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칼로도 안 죽고 검찰로도 안 죽고 그러니까 군인으로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근데 시점으로 보면 영장 기각되고 2023년 9월 21일에 기각이 되거든요. 기각되고 나서 말씀하셨듯이 사령관들을 바꾸잖아요. 네, 그때 그러면서 준비가 다 되는 본격적으로 들어간 거고 거예요. 본격적으로. 모든 게 시작이 되고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석 달 후에 두 달 후에 2023년 1월에 가덕도 테러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을 동원해서 하다가 근데 또 중요한 것은 2023년 12월에 그때 한동훈을 바꿉니다. 한동훈을. 제가 듣기로는 윤석열 최측근한테 들어보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한동훈이 2차 영장 반드시 나온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법무장관이 법무장관 때. 네. 그리고 윤석열은 영수회담 하려고 그랬대요. 이재명을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한동훈이 그럼 못하게 범죄자랑 왜 하냐? 필요 없다. 범죄자랑 얘기할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내가 다 처리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기각이 나니까 윤석열이 열이 받아가지고 한동훈을 경질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달에 가덕도 테러 사건이 일어난 거죠. 연결된다. 네, 이렇게 맞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기각 유창훈 판사에서 기각이 네. 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되고 바로 그 다음 달인 23년 10월 달에 노상훈 수첩이 나온 대로 인사를 정광사카처럼 진행을 해요. 그래서 계엄의 진용을 짠 거죠. 그리고 23년 12월 달에 만찬석사 이런 데서 내가 반드시 비상대권에서 계엄하겠다 하고 24년 1월 2일 날 가덕도에서 테러 사건이 일어나고 그 흐름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 이걸 1년 동안 다 실패하고. 연결이 돼요. 저 근데 의원님 7대 사건을 일단 정하긴 했는데 예. 다른 사건도 윤석열 검찰의 조작 기소, 조작 예. 수사가 많은데 예. 다른 것도 좀 어떻게 넣어야- 다 하냐 못해, 다 국정조사에서. 못해. 일곱 개도 다 못하지. 근데 지금 7개가 다 뭐 거의 한 사람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국정조사 특위를 하면은 길어야 2달 가거든요. 2달 가는데 매주 2번밖에 회의를 못 해요. 국정조사 청문회를 부동산 2번밖에 못 해요. 통계조하고 서해 공무원 피격이 있잖아요. 여기. 그럼 8주인데 8주에서 한 주에 하나씩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회의 그 청문회 2번밖에 못 해요. 근데 여기서 이거는 결국 그 특검으로 가야 되겠네. 근데 그렇죠. 그것도 가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특검으로 하면 또 하세월이 되고요. 예. 대장동하고 위례 그리고 대북송금 이 세 개 사건은 예. 남욱 변호사가 나와서
있는 그대로 그 국회에서 이건 얘기하면 사실 하나의 끝납니다. 사건이에요. 하나의 예, 이 세 개는 그냥 끝나요. 하나의 네. 사건이 사실상 네. 끝나는 거고 뭐 문재인 정권 때 2개는 뭐 별도의 건인데 사실은 김용 부위원장 것도 그렇고 4개의 사건은 함덩어리 남욱, 정민용 등 그 증인들이 이제 나와서 부동산 네, 서해 얘기하면 부산저축은이 다른 사건이지. 그러니까요. 다른 사건이고. 4개 사건은 사실 하나인 거고 저희 사건도 그렇고 근데 예. 근데 사실은 이걸 가지고 또 수사 의뢰를 하거나 특검을 갈 거면 이거 뭐 하랍니까? 아니, 사실은 이미 제가 대북 수사를 송금 의뢰를 했어요. 공소시효를 해야 되는데.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그다음에 저기 그 김성태 주가 조작에 대해서 이미 수사 의뢰를 저기 대검에 했어요. 그래서 대검에서 하니까 서울 고검에 내리고 그다음에 네. 또 수원지검에 내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수사는 지금 착수를 하고 있어요. 공소 취소도 공소 취소지만 이렇게 조작한 검사들을 처벌해야지. 맞습니다. 그래야 끝나지. 근데 박상민 그거는 검사 이제 등에 별도의 대해서 수사를 수사를 하는데 예를 들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대북 송금 사건은 지금 이 정도 되면 법무부 장관이 지휘해서 공소 취소해야 되면서 김성태는 이미 공소 기각이 됐잖아요. 이중 기소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공소 취소하고 끝내면 되는데 이것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네, 있죠. 박상용이를 수사를 의뢰를 했는데 수사를 의뢰하면은 검찰에서 박상용이를 진술을 못 받고 바로 공수처로 넘어가네요. 그러니까 지금 감찰이라고 하는 형태로 지금 박상용이를 불러다 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감찰이 또 안 하고 있잖아요. 예. 박상용 씨는 여기저기 나와서 막 인터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 그 방송 양반은 나간다 그러고 지금 자기 운명을 알고 정치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입을 뭐 마이크를 주지 말고 체포해야 돼 일단. 근데 박상용이 지금 하나 모르는 예, 체포해야 돼요. 박상용이 하나 모르는 게 본인이 업무 카드 있잖아요. 그 내역이 다음 주에 나오면 재판부에 제출이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쌍방울 법인카드를 모든 걸 산 게 아니에요. 항상 비싼 걸 시켜 먹었잖아요. 일식 도시락이랄지. 박상용 카드 내역이 다음 주에 나오니까 지금 이 친구가 보니까 거의 발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발악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체포의 대상이다. 결론이 좋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검찰의 조작 기소 때문입니다. 검찰의 추악한 민낯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인에게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고백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김 전 회장은 해당 녹취록에서 뭐가 있어야 내놓지 검찰이 자꾸 내놓으라고 한다며 검찰의 진술 압박까지 토로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검찰이 날강도짓보다 더한 짓을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절대 좌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죄를 지은 만큼 죄값을 치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검사들은 모두 깜빵으로 보내겠습니다.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조작이고 이것은 수사가 아니고 범죄입니다. 이재명 죽이기라는 결말을 미리 정해놓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한 폭력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 권력기관이 가장 심각한 국가 폭력을 저지른 범죄 사건입니다. 표적을 제거하기 위해 진술외유, 압박 등 온갖 범법 행위를 서슴지 않는 집단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 있었던 일부 몰지각한 정치검찰들입니다. 지금 깜빵에 있는 윤석열 씨가 예전에 했던 말 생각납니까? 이게 검사입니까? 깡패지? 이런 깡패, 날강도 짓을 한 검찰들은 반드시 콩밥을 먹여야 합니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검찰의 증거 조작 날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대장동 사건에서는 재창희 형을 실장님으로 위례 신도시를
윗 언어로 둔갑시키며 녹취록을 왜곡했습니다. 심지어 위례 신도시 사건은 경찰의 무리한 수사 끝에 이미 저는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인권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검찰이 인권을 짓밟고 부정을 저질러 왔습니다. 법조인의 양심 대신 권력의 입맛에 맞게 앙심을 품고 이런 칼춤을 췄습니다. 조작 기소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소리 없는 살인 행위입니다. 국가 권력을 휘둘러 민주주의를 살해하는 최악의 범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했듯 증거 조작과 사건 조장은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9월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온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해체하기 위해 검찰청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7개월 뒤면 낡은 검찰 조작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민주당은 3월 내에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차분하고 담대하게 무쇠의 뿔처럼 개혁을 완수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찰의 조작 기소 철저히 단죄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게 얘기합니다. 명백히 드러난 이런 사건들은 빨리빨리 공소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조작 기소는 민주주의를 흔드는 사법 내란입니다.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반드시 국정조사, 특검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뿌리 뽑겠습니다. 이런 사법 내란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우리가 진압했듯이 민주당이 반드시 진압해야 될 눈앞에 있는 숙제이고 과제입니다. 원내대표님, 오는 12일 날, 오는 12일 조작 기소에 대한 이런 국정조사 보고가 되겠죠? 본회의에. 그럼 이것을 시작으로 위례 신도시 사건, 대장동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서 벌어졌던 정치검찰의 이런 잘못된 조작 기소, 날조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 특검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책임자들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중동 사태로 인해서 전국도 좀 불안하고 국제 정세도 많이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코스피가 널뛰듯이 등락폭이 좀 굉장히 컸습니다. 여기 피해를 보신 국민들도 계실 텐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귀국하자마자 여러 가지 조치들을 또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신뢰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주식시장이 안정되고 불안함도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외교의 역량이 다른 어떤 분야보다 뛰어나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중동 사태로 인한 국제정세 불안에도 잘 대처하고 계시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안심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계속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북 송금 사건 이거 엮으려고 했던 게 국힘이잖아요. 그래서 그 국힘이 이재명 대통령 엮으려고 그 연어술 파티 아니라고 하니까 그거 편승해서 위증 고발을 했거든요. 사실은 이 국힘의 위증 고발 때문에 김성태 녹취록이 세상에 나왔다고 합니다. 어머나. 자, 변호인인데요. 이재명 부지사의 변호인인 그 김광민 변호사가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애초에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빼낼 명분이 없었는데 고발을 국힘이 해버리는 바람에 술 파티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김성태가 그 접견할 때 뭐라고 했는지 보면은 술 파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잖아요. 변호인 입장에서는 저기 국힘이 고발이 들어오니까 입증을 해야 된단 말이야. 네. 그러니 그 자료가 당연히 필요하고 판사가 아무리 이상한 인간이어도 이걸 오케이를 안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오, 네. 그래서 그래요. 그 녹취록 한번 보세요 해가지고 도장을 찍어줘서 받아서 본 거야.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게. 아니 근데 그 전 네. 과정이 있어요. 이 녹취록이 어떻게 해서 확보가 됐는가요? 최초로 법정 증거가 될 때까지 네. 이게 법무부에서 감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이 일을 만들어낸 검찰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네. 이후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법무부에서 감찰해서 이 녹취가 확보가 됐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네. 정부 부처대로 정치하라는 건 아니고 원래 고유 업무 하시는데 적어도 한 정권의 명운을 좌우할 만한 그런 증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변호사 통해서 슬쩍 뒤로 빠져나오고 그래서 오마이뉴스하고 민들레 통해서 삐쭉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적어도 전 국민적 브리핑이 필요했던 큰 일 아니었겠는가. 맞습니다. 일을 이렇게 흐지부지 하는 게 아니라 네. 전 언론이 검찰의 무도한 행적이 어떠했는가.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북 송금을 해서 북한 방문을 하려고 계획했고 그 돈을 쌍방울 측에서 대신 내줬다. 아무런 증거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근데 김성태 그 뒤가 구린 사람 찔러갖고 그런 말을 하게 해서 말을 만든 바꾸게. 사건이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부 부처 이 검찰이 잘못했는가를 전 국민이 이해하게 큰 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 어쩜 이렇게 바람 새는 방귀 뀌는 것처럼 만들어놨느냐. 난 이게 답답해서. 그 오마이뉴스하고 민들레 보도 이후에 MBC도 좀 이렇게 비중 있게 안 다루는 것 같고 전 앞으로 다뤄야 된다고 봅니다만은 네. 당연히 조중동은 입 다물고 앉아 있고 이게 묻혀가면 안 된다는 생각에 계속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 중요한 거는 그 녹취록 내용이 네. 윤혜 씨 잘 알지 모르겠는데 아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뭐라고 했냐면 네. 내가 이재명한테 돈을 준 것이 있으면 좀 줬다고 하고 싶다. 하도 지랄들을 해가지고 없는 건 어떻게 해? 또 검찰 이놈들이 내놓으라고 해서 억지로 없는 거 내놓으면 또 내놓고 지랄들여 이놈들 아주 그냥 내가 뭐 은행 금고요? 이런 얘기도 하고 자 요게 핵심입니다. 검찰 수법을 보니까 아주 똑같은 놈들이에요. 검찰 놈들은 다 똑같아. 아주 더러운 새끼들이요. 이게 녹취록이 다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녹취록이 뭐냐면 김성태가 지금 잡혀 있는 상태에서 아는 사람이 면회를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둘이 마주 앉아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를 녹음을 따고 뒤에서 이 교도관들이 메모를 해. 그게 나온 거니까 지금처럼 세상 바뀌기도 훨씬 전이니까 김성태가 자기 지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하소연을 한 거지. 뭐 무슨 법정에서 증언하고 검사한테 진술하고 이런 전략적으로 하는 그 자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 진실일 확률이 1000%네. 그렇죠. 그때는 이런 얘기 다 밖에서 하면 윤석열한테 두들겨 맞을 때니까. 네. 자, 그런데 이 핵심, 이 당당 검사 누굽니까? 지금 조작 의혹 받고 있는 누구예요? 박상용 검사라는. 박상용. 지금 걔 방송 나와가지고 계속 실실 쪼개면서 뭐 쪼개다가 한동안 조용했었어요. 네. 검찰에서 이제 그 조사한다고 1차로 불러왔더니 갖다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물어봤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2차로 또 불렀어요. 그 이후로는 말수가 확 줄었거든. 내가 볼 때는 얘가 쫄려 있는 상태에서 이것까지 나오게 되니까 얘가 말이 많아지기 시작했어. 엄프를 많이 해요. 이건 쫄려 있다는 거거든요. 네. 자, 얘가 뭐라고 했냐면 거기서 뭐 돈 준 거 있으면은 줬다고 하고 싶다 정말로 막 이 얘기까지 했다고 했죠. 하도 추궁하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돈을 박상용 검사에게요. 돈을 주고 안 준 건 이 사건의 핵심이 아니다. 그러면 뭐가 돈 준 건 물어보지도 않았다. 근데 돈 갖고 얘기하느냐? 이거는 허위 짜깁기 기사다. 이 녹취록이 나왔을 때 의미의 핵심은 네. 조작 수사한 검찰의 회유, 압박 정황이 이렇게 있었다. 이 사건을 이렇게 몰아갔다인데 얘는 그 많은 의혹 중에서 돈 하나에만 집중해가지고 이거를 키워드로 내세워가지고 부풀려가지고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한동훈의 수법이에요. 그 프레임. 딱 하나 아닌 거 딱 뽑아갖고 이게 전부인 양 전체를 부정해버리는 거. 이게 법꾸라지 정치검사들의 수법이거든요. 얘가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그리고- 이해해야 된다고. 그리고 돈을 보낸 게 핵심이지 돈을 버는 게 어떻게 핵심이 아닐 수 있어. 그쵸. 그런데 800만 불 보냈다고 해서 문제가 된 건데. 근데 이 사건은 돈이 핵심이 아니다. 그런데 마치 돈을 준 것 같이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난 물어보지도 않았다. 이걸 가지고 거기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방송 불러주는 데마다 나와가지고 계속 입을 털고 있거든. 지금 박상용 검사는 잠 못 자고 있을 것이다. 어디서 그렇게 이 검사를 불러줘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TV조선. 아, 그런 데서 부르는 거지 뭐. 자, 근데 중요한 건 오케이 박상용 주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걸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공소 취소 모임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모임도 지금 있긴 하지만은 당에서 이 공소 취소를 갖다가 당에서 기구를 만들겠다라고 했거든요. 이거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차원에서 이제 국정조사 불러가지고 박상영 나올 거예요 아마. 이거 지금 지가 급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뭐라도 하고 죽으려고 또는 뭐라도 해가지고 두들겨 맞는 모습 보면서 뭐 정치의 임무라든가 뭐 요 꿈을 꾸더라도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중대범죄인 겁니다. 검찰 자체를 갖다가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엄청난 증거가 지금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우리 대통령을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그러니까 영생해야 돼요. 이거 다 이런 다 범죄자들 다 소탕하고 하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아니, 진짜 그러니까 나쁘다. 유태인에 대한 그 많은 그 범죄적 학대가 있어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은 역사책에서 드레피스 사건을 얘기를 해요. 상징적 사건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검찰에 의해서 조작되고 그다음에 판결에 의해서 판사들이 1차 대전에 발단이 됐던 사건인가요? 그럼요. 예. 뒷배를 대주고 하는 너무나 많이 평범한 사람들도 무슨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돈 쓰는 거에 따라 형량이 확확 오가는 그러니까 이 수사 기소 재판의 이 모든 모순의 정점에 이런 짓까지 하더라. 그 사례로 만들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지금 녹취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박상영이 뭐라고 하면은 그때 지가 너무 자신 있게 한 거예요. 그 연어 술 파티 없었다고. 그걸 국힘이 받아갖고 지금 이 지경이 된 거거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지금 국민참여재판으로 들어갔어요. 그 연어 술 파티가 있었냐 없었느냐가. 아, 그래요? 그거에 지금 이런 보도가 자꾸 나와서 네. 그 배심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국민 배심원들. 배심원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거 계속 이거 국민참여재판으로 가야 되는지 고민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지가 연어술 파티 없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국힘하고 같이 짝짝꿍해가지고 보도가 수만 건이 나왔어요. 그거는 영향 안 미치고 요거 하나 두 언론에서 하고 누가 받지도 않는 거 이건 영향을 끼친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평생 이 짓거리하고 살아온 거예요. 기득권에 붙어가지고 유리하게만 살아왔으니까 이런 하나만 나와도 발끈해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죠. 건드지 마. 이거 혼나야 됩니다. 강력하게 어떻게든 처벌할 수 해야겠죠. 아니 그러니까 감옥에 처벌이 넣어야죠. 어느 선까지냐 하는 건데 박상용 검사라는 일개 검사가 네. 그냥 이유 없이 이재명이란 정치인을 죽이려고 저렇게 목숨 걸고 없는 일을 조작해냈겠느냐. 단독이냐? 그럴 리가 없다. 위로 쭉 가면 한동훈이 있어요. 네.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에 이게 이제 진행된 일인데 그렇게 해서 자기도 휘딱휘딱 올라가고 싶었겠지, 박상영도. 네. 그러니까 그 윗선까지 처벌이 어디까지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네. 적어도 그런 이재명이란 정치인을 악인이자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서 아예 평면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지대들 마음대로 그림 그려서 세운 이 설계도 전체가 이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그림으로 그렇네.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너무 너무 이런 일이 조용해요. 벌어져도 그냥 약간 마이너한 데서 언론에 찔끔 나오다 마는 중이에요, 지금. 예. 저도 자세히 몰랐으니까. 중요한 건 이거를 우리가 얘기한다고 이게 커질 수 있느냐. 저는 김성태의 이실직고가 있으면 이건 게임은 끝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좀 막 서로 이제 막 싸우는 분위기가 있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약간 멈춰 있는데 민주당에서 김성태 쪽에서 사실대로 얘기해 양심 고백할 수 있게 만들려고 노력한 의원들이 이제 담당해서 한 의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네. 그분들의 활동이 지금 멈춰 있는 수준까지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막 이제 멈추면 안 되죠. 이 안 계기가. 되죠. 그래서 빨리 민주당이 저기 이런 거 잡음 없이 그냥 하나로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게 그 연줄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있다고 들었어요. 김성태하고 네. 김성태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빨리 당에서 이 공식기구를 한다고 했으니까 빨리 김성태가 저는 그게 완전 스모킹건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김성태의 양심 고백이 나오면은 근다고 김성태를 봐줄 수 있어요? 못 봐줘요. 민주국가에서 죄 지은 건 벌은 받아야 되는데 선처는 조금 받더라도 편안하게 사는 게 좋지 않습니까? 김성태도? 아, 그렇죠. 이게 이재명 대통령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검찰이 수십 년 동안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의 이렇게 인생을 나락보냈는데 이걸 진짜 멈춰야죠. 이 계기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웃기는 건데 김성태가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알아요? 쌍방울. 쌍방울 오너인데 거기밖에 몰라요. 그 전에 이제 진짜 조폭 있죠. 네. 그러니까 조폭처럼 깡패 세계에 좀 살았다 아니라 진짜 조폭이에요. 진짜 조폭. 예, 그리고 네. 이제 이게 오픈된 세상에 살고자 해서 기업 인수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진 쌍방울 회장인데 네.
그 사람의 말투만 들어도 어느 출신인지 알고. 근데 하여튼 저 김성태의 증언이, 즉 이재명이 방북 비용으로 우리가 대신 800만 불을 내줬습니다라는 말이 효력이 있다는 말을 판사가 한 거예요. 판사가 뭐라고 그랬냐? 유수한 대기업을 운영하는 신뢰할 만한 기업 경영인의 발언이기 때문에 그의 말은 믿을 만하다. 쓰레기 같은 놈. 정말 어이가 없다. 쓰레기 판사도 같은 김성태가 어떤 존재인지 뻔히 알거든. 쓰레기들. 이익만 되면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어떤 말이든 할 사람이라고 뻔히 아는데 대외적으로 그렇게 말했다니까. 야. 우리가 신뢰할 만한 유수한 기업을 운영하는 경제인이다. 그래서 그게 신뢰한다. 판사의 법정 선고의 내용이야. 한통속이네. 이젠 어쩔 거야, 이젠. 그렇습니다. 저는 이 조작한 검사 그 윗선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는 검사는 죄를 지어도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세상이 끝났다는 거를 이 조작건에 관련된 놈들이 처벌받는 그 수준으로 여실히 보여줘야 된다. 그럼요. 반드시 감옥들 다 보내야 됩니다. 네. 자, 그런데 김성태 요거 이제 요것도 계속 저희는 다루도록 할 텐데요. 네. 야, 진짜 힘 빠지는 기사야 이건. 김건희 특검 네. 계속 이제 공소 유지는 해야 되잖아요. 아직 저기 구성이 돼 있어요. 2차 특검 있지만은 그 1차 특검에서 했던 건 마무리를 지어야 되거든. 판결까지. 근데 김건희 특검에서 이제 손 낳는 모양이에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3부 주가 조작 거기 저 3부 체크하고 거기 누구야? 한부. 저기 이정호. 이정호. 근데 누구야? 이정호 말고 이 사람은 그 이기훈. 그 웰바이오텍스. 예. 네. 이종호도 있지만 저 이기훈 얘가 뭐냐? 도망갔었던 애. 아, 뛰어내렸던 사람. 도망갔다가 잡히네. 네. 농막에서 살던 화려한 옷 입은 친구. 그렇지. 잡혔잖아. 잡혔는데 어떻게 도망다녔느냐? 뒤를 봐준 사람이 있어. 야, 여기 숨어 있어. 여기 숨어 있어. 이러고 옮겨. 막 이랬던 애가 있어. 걔가 모기업의 또 회장이래. 회장인데 걔에 대한 재판에서 결심 공판이야. 결심 공판이면 내가 알기로 마지막 재판이야. 요거 하고 나서 이제 선고하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자료를 안 갖고 나온 거야.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판사가 나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라고 얘기하고 저쪽 변호인들도 저희도 어이없네요. 이렇게 개망신을 당했다는 거야. 아, 김건희 특검에서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김건희 특검 그 같은 사건의 한 맥이잖아요. 이 그 주가 조작이. 아니 그러니까 특검 활동 시한은 종료가 됐고 거기서 일부가 남아서 이 공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재판에 임해야 되기 위해서 네. 계속 있어. 그 사람들이 재판에 갔는데 그 범죄 목록 같은 거 가져와야 되잖아. 그냥 덜렁덜렁 와갖고 판사가 기가 막혀 하면서.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로는 담당하던 검사가 그만뒀대. 가버렸대. 근데 이런 사건을 갖다가 그 검사 하나 빠진다고 못한다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죠. 개판인 거예요. 개판이. 그러니까 1년 8개월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맞아요. 가장 무능한. 제가 사실은 그때 판결할 때도 우리가 판결 어이없다라고 했잖아요. 김건희 판결 나올 때 김건희 특검에. 네. 그러면서도 이제 그 화가 나면서도 판사의 이야기가 증거가 제대로 없다. 증거가 왜 이렇게 부실하냐 얘기를 했는데 차마 그 얘기는 안 했어요. 고생했는데 이런 얘기 하기 싫어서. 근데 이게 딱 터지니까 이제는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김건희 재판 완패했습니다. 완전. 1년 8개월이요? 말도 안 되게 박살이 난 거예요. 증거 부족으로 해가지고. 맞아요. 중간에 또 검사 한 명이 이 특검이에요. 김건희 특검. 검사도 안 한다고 옷 벗는다. 가버린다고. 그럼. 국민들 앞에서 으름장 놨던 거. 우리 검찰 개혁하는데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냐. 네.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장악력도 없는 것이고. 그거야. 조은석 특검은 그나마라도 검찰 출신으로 끌고 왔는데 이 김건희 특검 그 누구지? 민동기. 민동기는 아니고 민주기. 민동기는 동그리 아저씨. 민주기. 비슷하네. 민동기 한 글자 같이 차이잖아. 옮겨가야 돼. 진짜 같은 민 싫었어. 민중기 특검. 민중기 특검. 그러니까 그 옛날 같으면 특히 이제 윤석열 특검 때 박근혜 다구치는 그 검사들이 거의 정말 뼈를 갈아 넣더라고. 네. 무지하게들 열심히 해서 별것까지 다 찾아내. 왜 그러겠어? 여기서 잘 보이면 이제 검찰에 승승장구한다. 네. 또 검찰 나오더라도 변호사로 로펌에 좋은데 간다야. 네. 근데 이제 검찰 없어진대. 그러니까 대충 하다 마는 거야. 네. 하기도 싫고. 이게 지금 현실이라고 봐요. 네. 그나마 이 특검, 그러니까 맨 윗대가리가 딱 좋을 줄만 알면 그거라도 하는데. 그렇죠. 그 능력도 없는 특검이 앉아서 지휘를 했고. 그러니까 현실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앞으로 이제 2차 특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성원들을 굳이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이번에 보여줬는데 여기 들어간 수사관이나 경찰 출신들이 정말 보란 듯이 능력 좀 한번 보여라. 대통령도 신뢰하고 국민도 신뢰할 수 있게 경찰도 능력 있다는 걸 정말 보여줘야 돼요 이번에. 그렇습니다. 민중기 특검 그게 뭐 출신이죠? 민중기 판사 출신이죠. 이번 2차 특검도 판사. 판사 보여줘야 돼요. 판사 출신이 얼마나 잘할 수 있다는 걸 민중기 특검보다 훨씬 잘한다는 걸 좀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돼버리면요. 그 당시 이기훈이 도망갔을 때 왜 도망가자고 잡힐 거 뻔한데 이것만 피해보자.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온통 여기 집중돼 있을 때 잡히면 더 박살난다. 관심이 떨어졌을 때 잡히면 이거를 노리는 것이다. 지금 보면 이기훈의 선택이 맞았던 거예요. 이게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는 거거든요. 도망가 버리는 거 이거. 그러면 살아남는다. 이거 끝까지 해가지고 처벌 제대로 해야 됩니다. 2차 특검에서라도. 그럼요, 당연하죠. 네. 자, 아무튼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제발 2차 특검. 지금 얘기하는 이기훈이든 이정호든 네. 또 김건희든 이 모든 게 지금 주가 조작 관련이에요. 네. 네. 근데 이 주가 조작이라는 게 대통령 관심 사항 중에 첫 번째로 나왔던 거거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파헤쳐서 쭉 조직도가 만들어져서 제대로 처벌이 되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한테 너무 잘 보이는 길이야. 좀 제대로 해라고. 예. 2차 특검. 그렇습니다. 2차 특검 이게 쭉 나오는 거 보면서 1차 특검 때는 사실 뭐 대통령 시절이 아니니까 보면서 잘하는 검사 있으면은 또 이제 X에 트위터에 그 검사 잘합디다 뭐 이런 거 좀 해줬으면 좀 힘이 실리지 않을까. 동기가 부여가 되지 않을까. 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저기 내란다 큰일 났어 정말. 이게 90일 남았어요. 네. 90일 남았는데 민주당은 이제 16개일 거예요. 그 광역단체장들, 뭐 도지사시, 큰 시 이런 것들 16개 중에 7곳에 벌써 단수공천이라든지 딱 그 리스트 이게 저기 라인업이 딱 구축이 돼가지고 네. 이제 정리가 빠르게 되고 있어요. 매우 좋은 일이야. 맞습니다. 그리고 국힘은 훨씬 이전에 시작했거든. 네. 근데 지금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람을 못 구해서 공천을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형님 일단 그 얘기 의미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의 이 지금 빨리 진행되는 거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확고부동한 후보가 있다는 게 빨리 보여지는 것일수록 선거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힘하고 너무나 대비돼 보이잖아. 그렇죠. 국힘은 지금 후보도 못 구하고 있어. 아비 교환. 근데 민주당은 후보를 확정하고 있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양당 간의 격차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여서 지금 굉장히 좋은 일이죠. 광역 단체장만 뽑는 게 아니고 밑에 어마어마한 선거가 벌어지거든. 몇천 개라고 그랬나? 몇만 개라고 그랬나? 무지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래요. 구의원, 도의원, 뭐 시의원 다 있으니까. 거기서 처음에 딱 그 최고 높은 자리가 딱 정해져가지고 딱 고정이 되잖아. 그럼 밑에 사람들도 이제 뭐 일하기도 쉬워지고 방향 잡기도 쉽고 선거운동 방향도 딱 일사불란하게 되고 그게 좋은 거란 말이지. 저는 그걸- 서울시의회에 거기 의원들 진짜 지금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래서 TBS도 사라진 거 아니에요. 오세훈 얘기 듣고 70%가 국힘이래요. 다 국힘이어서 그래. 근데 그것도 우리가 투표하는 거라면서요. 그럼 나는 몰랐지. 그거 다 있어. 뭐 가나 있고 다 있잖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는 횟집 저 사장이 이번에 구의원 출마한대. 도와줘야 국힘으로요? 돼. 아니 민주당. 농담이죠. 아 진짜요? 그런 거 많아. 많아. 응. 아무튼 그 다 신경을 다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은 누가 나가느냐가 경선하는 데서는 고민이고 네. 국힘은 누가 나가주느냐가 고민이다라고 하는데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네. 형님 이거 아니잖아요. 얘들 벌 받는 거거든요. 왜 없어요? 지금 현재 광역단체장이고 뭐 여기 진짜 지선에서 결과가 민주당 박살났었거든. 즉 현역이 대부분 국힘이야. 그럼. 근데 사람이 없다? 이거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사람같이 일한 놈이 없는 거예요. 지 주머니 신경 쓰느라고 열심히도 안 하고 인정도 못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잘했어 봐요. 훨씬 더 안정적이죠. 근데 그 애매한 지역에서는 이건 제 예상인데 네. 대거 국힘 탈당 사태가 벌어지긴 할 거예요. 이 충청도라든지 당색이 지역적으로 덜 한 데들은 네. 이게 국힘으로 나왔다가는 이게 될 일도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대거 탈당을 하고 또 민주당 지지 선언을 한다든지 또는 네. 무소속으로 나와서도 저는 비록 무소속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가치를 온몸에 담고 있는 사람이다. 이제 이 파도가 벌어져. 네. 뻔해. 네. 그런 게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근데 야,
그 국힘 이탈해서 민주당 기어들어오는 사람들이 대거 벌어지면 민주당은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이냐. 네. 우선 극단적인 사례는 이미 발생했거든. 어디요? 저쪽에 극단 중에 맨 끝까지 가면 이병태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 이병태요? 정말 거의 입에 걸레를. 규제 합리화위원회 이번에 그 3명 된. 근데 대통령이 떡 임명하니까 아 참자 그러고 있거든. 아, 전부 참자. 네. 대통령이 좋다면 좋다. 다 깊은 뜻이 있겠지. 네. 이번 경우에 이탈자를 상당한 정도 수용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네, 이탈자가 많이 나올 것이다. 자, 보면은 지금 지역별로 보면 경남도지사, 네. 김경수 도지사가 단수로. 오. 지금 경쟁력도 좋고. 네. 그리고 저기 국힘에선 경남도지사로 박완수하고 지금 현재 경남도지사 그리고 조혜진 전 의원이 후보로 나섰다고 하는데 어때 느낌? 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김경수님만 알아요. 그렇지. 네. 그럼 되겠네. 근데 대통령은 저는 이제 김경수라는 국회의원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는 이제 매부쇼에서 한번 같이 이제 방송한 게 처음이자 마지막 인상이었거든요. 근데 되게 많이들 이재명 대통령이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되게 큰 이렇게 직책도 맡기시고. 좀 이렇게 저는 좀 겸손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노무현의 사람이죠. 네. 그 의리를 끝까지 지킨 사람인데 저는 다른 돈은 몰라도 김경수가 경남에 꼭 됐으면 좋겠어. 네. 왜냐하면 왜요? 네. 그 유력한 사람들은 자기 일생 동안 하고 싶은 정치적 소망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경수는 부울경 메가시티에 아주 자기를 다 건 사람이에요. 아 평생 하시면서 네. 정치. 긴 세월 동안. 그러나 네. 덜컥 드루킹 정말 하여튼 그렇게 돼서 이 운명이 끝나버렸는데 다시 번에 하게 되면 부울경을 하나로 행정통합을 하면서 북극 항로의 출발지이면서 기착지이면서 그러면 거기가 거대한 여러 발전 구역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뭐 솔직히 말하면 외국인들 막 오면 호텔과 카지노도 늘어날 수 있으면서 하여튼 여지는 무지막지하게 많은데 그 설계자가 김경수라고. 네. 김경수가 그 지역 사람들 자기들에게 얼마나 이로울 사람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네. 중요한 건 저기 부산도 그렇고 전재수 후보 나오겠지만 전재수 후보님. 그리고 저는 연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 부산 경남의 분위기를 확 바꿔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네. 부산시장 전재수, 경남 도지사 김경수 해갖고 둘이서 행정통합을 해서 가위바위보해서 진 사람이 뭐 맞고. 아이고. 전재수 이분도 저도 같이 방송해 본 적이 있는데 정말 그 부산에 대한 사랑이 찐이시고 사람은 어때? 너무 똑똑하시던데? 똑똑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별로야? 사람. 근데 느낌이란 게 진짜 있죠. 느낌이란 게. 느낌이 김경수 지사님 참 청렴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되게 도련님 선비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고 전재수 이분은 진짜 일만 맡겨줘 너무 하고 싶어.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약간 이런 열정이 느껴졌어요. 그래야 돼, 그래. 아 그래요? 그렇게 그리고 또 저기 시민들하고 스킨십 이디오티야. 아, 그래요? 어르신들한테도 잘하고. 되게 아무튼 뭐 그래서 그렇대요. 이번에 부산시장 후보로. 자, 인천시장 후보는 박찬대. 끝. 자.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 후보 김영배, 박주민, 전현희, 정원호, 김영남 뭐 여러 명이 있는데 누가 제일 좋아? 어디요? 서울시장? 저는 정원호요. 정원호? 저는 정원호 이분도 지지는 제일 민주당이에요? 높지. 민주당이에요? 그럼 민주당이지. 아 그래요? 저는 이분 무소속인 줄 알았어요. 구청장을 엄청 잘했어. 그러니까 저는 이 행정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행정 잘하는 사람이 서울 시민의 이 많은 세금을 가지고 제대로 하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뀌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까. 저는 진짜 그 너무 시장은 기대돼요. 도지사는 행정에 특화된 사람이에요. 맞아요. 네. 네. 형님도 뭐 예, 아니 저도 정하는데 요는 다른 분들이 굉장히 지금 서운해해요. 특히 박주민 의원. 맞아. 오래 준비하셨잖아요. 저는 박주민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 정원호가 이미 대세가 됐거든요. 근데 나온 사람들이 포기를 모르는 거여서 조금 분란이 있을 것 같아. 네. 예, 특히 토론회 개최 이제 횟수 어디서 하냐 이런 거 갖고 이제 우리 뭐냐 뭐 정원호만 키워주고만 할 적이 있거든. 네. 그 분란에 대해서는 조금 감수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정원호 구청장도 지금 자기가 대세다 해서 자꾸 그 회피하려고 그러거든 토론회 자리를. 그러면 안 되죠. 그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근데 그냥 할 수 없어. 좀 거쳐야 돼. 네. 그 저기 그 검증 과정도 있어야 될 것이고 뭐 경선 통해 가지고. 근데
압도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이런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한 대로 맞아. 받는 거예요. 인지도가 바닥이었잖아요. 이분이. 그러다가 그냥 확 솟았지. 그래서 저도 한번 이게 같이 방송했는데 이분 진짜 남다르다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얘기해도. 그래서 인지도 때문에 안 돼 막 그러시길래 그렇구나 했는데 지금 완전 이재명 대통령 덕분에 이 행정의 중요성이 너무 커져가지고. 한마디 툭 해줬지. 정원호 칭찬하는 말을 해줬어요. 그랬었어. 자, 근데 국힘의 서울 후보는 아이고 누구예요? 오세훈이 또 나와? 나오고 그만하자. 뭐 윤희식도 선언을 했는데 나경원이 좀 도망간 것 같은데 지금? 나경원 그럼 어디로 가요? 왜 배치 지켜야지? 동작. 딱 보니까 나와봤자 안 되겠거든. 오세훈도 박살나는데 자기는 더 박살나지. 그쵸, 누가 좋아요 저 사람을? 진짜 윤호게임 중에서도 갈릴 것이고 보수 중에서도 뭐 저런 게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 업보예요. 그냥 국회에다 똥을 뿌리고 다니잖아. 근데도 아직도 멀쩡하다는 나는 더 정치 생명이 좀 빨리 짧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세훈이 후보가 되는 게 국힘으로서도 제일 득표력이 높을 건데 네. 오세훈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가 있을까? 당신은 뭘 한 시장입니까? 5선을 답이 없어. 진짜 한강에 환장했다 이거 무능의 말고. 화신이에요. 진짜 무능하면 따라갈 자가 없다. 한강 둥둥섬 그거 하나 잘했대. 거기서 멋있게 젊은 애들 논대.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20년 동안 한 게 그거 하나요? 갑자기. 세빛둥둥섬이요. 세빛 둥둥섬. 거기서 그냥 행사를 한번 했거든요. 건물 자체가 아주 먼지가 꼈던데 뭘 그 앞에만 쓰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참. 아이고 참 아무튼 자 뭐 경기도 상황도 비슷한 것 같은데 경기도는 제일 고민스러운 데죠. 이거는 뭐 인천시장 이상으로 민주당 안에서 지금 김동연과 추미애 한준호 좀 마음은- 껴주시죠. 한준호. 네? 한준호. 한준호가 지금 되게 약하더니 나오더라고. 9%대 10% 정도가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동연이 제일 높고 추미애가 비등비등 나오고 네. 한준호가 따라가는 건데 네. 그 한준호 모르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근데 그래요? 그 저는 추미애와 김동연의 이제 싸움일 대결? 것 같은데 네. 이게 김동연이 지금 그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너무 그 척을 지고 그다음에 이 돈의 인사에서 네. 이재명스러운 묻은 사람들 다 배쳐가는 바람에 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여론이. 네. 근데 도정을 못했다는 소리는 별로 안 해요. 잘했대요? 잘했다는 얘기 쪽이지 비교적. 뭐 그 이재명 도지사일처럼 막 화려하게 온 언론에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네. 그게 안정적이었다 보는데 또 추미애처럼 청년 결백하게 일생을 여기 헌신한 사람이 한번 도정을 맡으면 거의 목숨을 걸고 잘 할 거라고. 네. 그 이상을 바라지는 않을 테니까. 네. 그게 참 어느 쪽이 돼도 좋은데 누가 좋을 것 같아요? 전 한준호요. 이게 마음 편해. 한준호를 지지하는구나. 이게 이 높은 사람 둘 중에 뭐 얘기하기 좀 애매하고 네. 저는 뭐 추미애 장군 너무 좋아하고 김동연 뭐 지사 뭐 잘못했다는 얘기 없다고 하지만 저는 전해철을 영입했을 때 그러니까 이미 반 저는 이재명 김동연 지사에 쪽을 대한- 쭉 쓰고 네. 이 양반 왜 이럴까? 하여튼 저는 전해철을 영입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을 좀 떼긴 했어요. 근데 저기 지금 최근에 와가지고 내 과오를 반성한다고 빌고 진짜 다녀. 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빌고 다녀. 네. 그래서 왜 그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심이 있었던 거야. 너무 답답해요. 아니 그래도 사람이란 게 이 흐름도 봐야 되겠지만 당신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저기 감옥에 가느냐 안 가느냐 막 그럴 때잖아요. 저는 개인적인 소회가 있는데 방송에서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좀 그런 느낌이라서. 센 얘기가 있지. 네. 아무튼 뭐 그래요. 네. 아유, 저는 얘기 안 해요. 또 욕먹기 싫어. 난 뭐 내가 뭐라고 이런 걸 얘기합니까? 그냥 이제 마음 간대로 얘기했는데 아무튼 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국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심재철, 원유철, 함진규, 양향자, 조강한 이렇게 나온다는데 이 양반들은 다음 총선을 대비해서 이름값 올리기 위해서 근데 다 안 될 사람들이에요. 이름값 올리기 위해서 할 거 없으니까 나오는 것 같다. 현역이 없어, 현역이. 안 되는 몰라. 근데 경기도는 그러니까 그 국힘으로 나온다는 사람 명단만 딱 보면 이건 무조건 이기는데 누가 나갔냐, 누가 나가도 이기는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뭐 충남지사 얘기도 나오고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재밌는 거는 이 기사 다 다뤄놨거든. 충북지사만 안 돌아놨어.
왜 그랬게? 후보가 충북지사. 강훈식, 지금 누구야? 강훈식. 그건 충남대전이고. 아, 죄송합니다. 충북의 지금 현 지사가 누구야? 김영환. 그 양반. 네. 지 주머니 지금 빵빵해서 터질 지경인 그 양반. 네. 해외여행의 아이콘 그 아, 네, 양반. 네. 이거는 뭐 선거를 해볼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일까? 다루지도 않아놨어요. 충북은. 아, 후보를 안 내요? 우리 신용환 교수가 지금 거기 가 있잖아요. 심용환 교수님이요? 예, 신용환 교수가 거기- 지금 1등이에요, 지지율. 심용환 교수님이 여기에 나가요? 네. 역사학자? 아니. 아니, 옆에 앉아있던. 네 옆에 앉아있던. 죄송합니다. 막 그분 맞네. 그분 일이라던데. 예, 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뭐 어떻게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개판을 쳐놨으면 충북은 다루지도 않아요. 아우, 김영환 정말. 진짜 다 바꿨으면 예, 좋겠네요, 진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배현진이 풀려났어요. 아, 장동혁 애매해지겠네. 광고 갔다 배현진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광고. 자, 뭐예요? 요겁니다. 김용민 의원이 매부쇼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사람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내 행동에 일관성이 없어 보일 거야. 맞아요. 하지만 나를 개혁의 방향성을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일관성 있는 행동으로 보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게 너무 와닿았거든요. 무슨 말인지 혹시 그 전달이 됐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런하는 누가 원하는 거지, 저런하는 누가 반대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사람을 기준으로 가지 말자는 거야. 그냥 내용 자체로만 가면 깔끔하잖아요. 이걸로 무슨 뭐 반목하고 싸울 이유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동의하시죠? 네, 딴 데서 다른 동의합니다. 얘기 안 하시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아주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검사 윤석열 그리고 그의 부인 김건희 그리고 한동훈으로 개혁의 열망이 폭발해 버렸습니다. 맞죠? 네. 검찰을 악마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한은 너무 많은데 견제 수단이 없으니까 어쩔 도리 없이 악마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좀 분산하자는 게 검찰 개혁의 시작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수사 기소 분리를 공약으로 당선이 된 거예요. 네. 모든 논의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이걸 뒤섞으면 이제는 안 돼. 그만해. 나도 힘들어 이제. 안 썩죠? 안승 네.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이 진짜. 자, 그럼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된 것은 지금까지 딱 한 번 있었거든요. 정부조직법을 개정을 해서 검찰청을 폐지했어. 요거 이제 딱 하나 됐어 지금. 뭐 되게 많이 된 것 같지만 하나 됐어. 예. 경각심 차원에서 어떤 법안만 통과됐는지 한번 보여주시죠. 네. 자, 행안부 아래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고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하고 법무부 아래에 공소청을 두고서 기소와 공소를 유지하도록 만드는 거죠. 요거 딱 하나 네. 통과됐어. 지금 돼 있는 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뭐냐? 2차. 2차를 지금 앞두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3차가 기다리고 있나 봐. 요 계속 올려주시겠습니까? 2차가 뭐냐? 중대범죄수사청을 이제 만들었으니까 여기 내용을 담는 거야. 그리고 공소청을 만들었으니까 여기 내용을 담는 거예요. 그게 이제 2차야. 네. 요 2차를 정부가 입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법안이라는 단어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검찰 개혁 관련해 가지고 2차 관련해서 정부의 입법안하고 민주당이 조금 달랐잖아. 네. 달랐는데 이제 그거를 좀 조율을 조금씩 하면서 정부의 입법 최종안을 발표를 했어. 네. 최종안. 최종안을. 자, 그거를 한번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행안부 아래 중대범죄수사청을 놓고 일원화시키는 겁니다. 이거나 문제 있었잖아요. 네네, 요거 있었죠. 일어나. 네, 그리고 6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도록 하고 법무부 아래 공소청을 두고 여기에 검사 파면이 가능하도록 네.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기소 공소를 유지하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다른 점이죠. 이제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2차 검찰 개혁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본회의 통과에 앞서 이 정부 입법안이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분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는지 오늘 그 얘기를 한번 좀 해볼까 하는 겁니다. 네, 네, 됐죠? 알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그거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여기 중수청이 6대 범죄를 수사하게 이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수사 범위가 6대 범죄라고 해서 몇 가지 안 되는 것 같지만 정부 입법안을 봤더니 이거 수사 범위가 너무 넓은 거 아니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박은정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어떤 문제점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좀 올려주세요, 표를. 네. 일단은 저게 이제 중수청법의 6대 범죄를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저 중에 이제 사이버 범죄도 같이 넣었어요. 사이버 범죄는 한 해에 한 30만 건 정도인데 저걸 중수청에서 다 소화를 할 수 없는데 저러면 선택적 수사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고 중수청의 수사권 6개 범죄 자체가 과거에 특수부 검사들이 좋아했던 그 죄명들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 수사권 1차 수사권 조정 때 했던 그 6대 범죄를 지금 중수청에서 그대로 안으면서 저 6대 범죄는 무한히 그 수사를 할 수 있는 정치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범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 범죄는 축소해야 된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 축소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축소한 지금 만큼은? 중수청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네. 검찰에서 하고 있는 직접 수사, 그 부패와 경제 두 가지 범죄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검사들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신에 중수청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개의 범죄를 중수청이 할 수 있으면 되는 건데 더 무한히 사이버 범죄까지 너무 늘렸다는 것이죠. 아니 근데 중수청이라는 것이 검찰청을 대신하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중수청을 만든 이유가 네. 지금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누고 네. 검찰이 하던 직접 수사 네. 기능 그게 이제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두 개를 냈습니다. 네. 한 해에 한 4,800건 정도를 수사하고 있어요. 네. 검사는 한 200명 정도가 직접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 수준으로 중수청으로 옮기면 검찰에 남는 것은 공소청으로 기능이 남는 거죠. 그런데 중수청은 그게 아니라 아까 그 표 다시 올려주시면 네. 중수청법을 저렇게 너무 대대적으로 크게 6대 범죄까지 하면서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네. 우선 수사권을 저기다 넣어놨어요. 그러면 저 중수청이 우선 모든 수사기관보다 우선해서 중수청이 수사권을 뺏어올 수 있어요. 공수처에서 하는 수사, 국수본에서 하는 수사, 너네 전부 다 하지 말고 나한테 보내. 이러면 저건 중수청이 모든 수사기관의 우위에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게 또 뭐가 하고 문제가 되냐면 검사하고의 관계, 저게 45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공소청 검사가 티샷부터 2배 다르게 듀얼 카본의 강렬한 맛 핑 최대 관용 고요. 두 번째로 상호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니까 저거는 사실상의 수사를 상의해서 수사 지휘를 하는 겁니다. 공소청의 검사가. 그리고 입건 요청. 수사하는 거 보다가 저거 더 수사해. 저 입건해. 추가로 더 범죄 사실 인지해. 이러면 공소청의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하고 사실상의 수사 지휘를 하면서 한 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저 중수청은 과거에 검사들이 꿈꾸던 대검의 중수부의 부활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소청 검사와 한 몸이 되어가지고 네. 저 6대 범죄라는 대대적인 범죄를 선택적으로 정치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수청 자체가. 그래서 저 중수청은 괴물 중수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원화에 대해서 비판을 해서 지금 일원화로 네. 바꿨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그 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맨 마지막 거 보시면 네. 부칙에 검사는 다시 대통령령으로 다시 임용할 수 있다는 특별 규정을 둠으로써 저것이 이원화로 할 수 있는 꼼수 규정이에요. 이게 문제네. 그러니까 검사는 판사나 변호사처럼 그냥 수사관으로 신규 임용하면 되지 왜 검사만 특별히 부칙에다가 다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는 거예요. 저것은 수사사법관을 비판을 받으니까 부칙으로 숨겨가지고 나중에 검사를 이원화 다시 하겠다는 꼼수 규정입니다. 저 부칙 규정은. 그러니까 이원화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수청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괴물 중수청이 될 수가 있다. 이 중수청법으로는. 그럼 예를 들어서 윤석열 같은 대통령이 되면 또 대통령령 그냥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정부에서도 마음 중수청이 출범을 하잖아요. 그럼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에 있는 수사들을 사실상의 수사 지휘를 하면서 저 6대 범죄 중에서 정치인 수사 있지 않습니까? 네. 중수청 새로 출범하면 자기들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아마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정권에 대한 수사, 정치인 수사를 하려고 할 겁니다. 중수청은. 그런데 저 중수청이 저렇게 선택적으로 정치적인 수사를 할 수 없도록 공소청 검사와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를 해놔야 돼요. 근데 공소청 검사가 이거 아무거나 뭐 해가지고 영장 가져와 해줄게 이렇게 한 몸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중수청이 다른데 국수본이나 다른 데서 잘하고 있는 수사를 마음이 안 가져와서, 들면 가지고 와 우리 정치 수사 우리가 할 거야 우선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는 다음 주에 아마 행안위에서 중수청법 심사를 할 텐데 저 우선 수사권과 사실상의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권 저 두 가지는 중수청법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이원화로 갈 수 있는 저 꼼수 부칙 규정은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저 6대 범죄 중에서도 정말 실질적으로 중수청에서 할 수 있는 범죄로 굉장히 제한적으로 확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잘 몰라서 또 듣고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 검찰에 지금 김성태 조작 수사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 중수청을 통해서 공소청 검사가 조작 수사가 무한히 가능할 수 있는 구조예요. 지금 저 구조는 공소청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중수청을 수사 지휘해가지고 조작 수사를 할 수 있는 저런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지금의 중수청법은 그렇습니다. 야, 이거 이원화가 이게 좀 고약하네. 그러니까 이원화가 문제가 많이 됐단 말이야. 여론이 안 좋았어. 그래서 정부 입법안이 일원화됐다. 이것만 이제 보도가 많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역시 소통되는구나 했는데 대통령령으로 상당 계급의 수사관으로 또 임용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 그럼 우리가 걱정했던 가장 그 문제 이원화, 그것도 공소청에서 그 위 상관으로 오는 이 이원화 가장 문제 삼았거든. 근데 이게 되게끔 해놨네 또. 이거는 고약하네. 이거는 의도적인 고약함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번 정부 입법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공소청법 37조 1항과 2항을 문제 삼았던데 1항과 2항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7조 1항에 보면 검찰총장, 각급 공소청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항에 보면 검찰총장, 각급 공소처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검찰총장 다시 말해 공소청의 최고의 그 수장은 모든 수사를 내 마음대로 지휘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 근데 이번에 이 입법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야. 이 권한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완전히 남용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발생시켰던 거거든요. 대표적 사례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울산지청 사건인데요. 울산시청 사건인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 사건 있잖아요. 그 울산지청에서 수사했었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월성 원전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옮긴 뒤에 중앙지검으로 옮긴 다음에 대전지검 생뚱하게 그걸로 보내버렸어.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이가 거기 가고 격려했어. 그렇지. 결국 무죄가 확정됐어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수사로 결론 난 사건이란 말이야. 사건이지. 근데 이게 가능하게끔 또 만들어 놓았더라. 요게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문제 제기였습니다. 저 규정뿐만이 아니라 그 김학의 출금 사건도 있어요. 김학의 출금 사건은 그 사건이 관할이 안양지청에 있어요. 그게 법무부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안양 사건을 수원으로 옮겨요. 이정석 검사가 있습니다. 수원에 자기 똘마니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소청장,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사건을 이래저래 옮겨가지고 자기의 신복이 선택적으로 편향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하는 게 저 규정인데요. 그런데 저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번 보세요. 그 공소청법, 중수청법이 나왔는데 이 프로스가 조용해요.
그렇지. 아, 불만이 없어. 검찰이 너무 반발하지 조용하잖아요. 않아. 그 사법개혁 3법 우리 통과시켰을 때 대법원 난리 났잖아요. 난리 났죠. 박영재 그만두고 예. 조의대 뭐 도어 스태핑하고 맞아요. 검찰이 조용합니다. 오. 마음에 드는 거예요. 마음에 든다. 아. 이 공소청법 제가 아까 제 준비한 거 하나 올려주시면 지금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네네. 법제처에 지금 그 검찰청법을 치시면 검찰청법하고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공소청법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똑같습니다. 두 개가요. 그래서 검찰의 지금 그 권력 구조를 공소청법에 그대로 만들어놨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저 공소청장의 직무 이전 그 검사들의 저 규정도 검찰청법에 있는 규정입니다. 똑같이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했던 것은 지금의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검사를 평범한 행정 공무원으로 만들겠다는 거고 그러면 검사들의 특권적인 규정 그러니까 신분 보장이라든가 아니면 보수와 징계 등등의 특권적인 규정을 없애는 거 이런 것들이 검찰 개혁에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검찰청법에 있는 특권적 규정을 그대로 공소청법에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찰을 그대로 이름 간판가리만 한 법이다. 그럼 간판가리만 하면은 괜히 돈 많이 들고 그렇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은. 네. 그래서 이 공소청법은 지금 검찰의 단계 3단계 구조, 대검, 고검, 지검 이거를 대공소청, 지방공소청, 고등검소청, 지방공소청으로 또 3단계로 그대로 놓는 이런 규정. 네. 이런 것들은 공소청법이 그러면 검찰개혁 맞나?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제 공소청법 한번 올려주시면 맨 마지막에 뭘 갖다 놨냐 하면 네. 검찰청 폐지 후에 맨 마지막 거 보시면 네. 6개월 동안 또 유예기간을 뒀어요. 검찰청 붙이게. 폐지 후 6개월. 6개월. 그러니까 지금 1년 유예기간을 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10월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예, 있는 근데 거잖아요. 6개월 또 연장을 하는 겁니다. 아, 또? 또 6개월 연장을 하는데 저 부칙 규정이 지금 검찰의 검사와 수사관 인력을 그대로 공소청으로 흡수하는 부칙 규정을 그대로 뒀습니다. 아, 저게 핵심인가 그래서 보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다음 거 보여 알박기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저게 서울중앙지검 조직표예요. 만일에 지금 공소청법이 시행이 되면 저 중앙지검에 있는 검사, 수사관, 특활비까지 전부 그대로 스테이입니다. 아, 유예가 되니까. 검찰은 바뀌지 않아요. 똑같네. 똑같습니다. 1년 유예시켰고 6개월을 더 유예시켜. 시켰고 6개월 지나더라도 지금 검사와 검찰청의 수사관이 그대로 공소청으로 옮겨가는 구조를 아, 또 구축에 만들어놨기 똑같네? 때문에 그냥 똑같다는 거죠. 공소청법에 그러네? 따르면. 그러면 이것이 공소청으로 이름만 간판가리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비판의 지점이 있는 겁니다. 아니 문제네. 아니 1년이나 시간 줬는데 이게 뭐야? 나는 1년인 줄 알았어, 임마. 지금까지. 6개월을 왜 또? 6개월을 또 죄송합니다. 안 되지.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조금씩 얘네들이 언제나 그러잖아. 그래, 항상 등자 그래. 하나로 조금씩 그래. 조금씩 넓혀가고. 맞아. 야금 이중구조 물어 우리가 문제 삼니까 부칙으로 일어나 했더니 또 부칙으로 이렇게 어. 야금 매번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지금의 아유, 정부안은 공소청은 지금의 검찰청을 그대로 온전히 보존하고 보안 수사권까지 부여하면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은 수사권을 그대로 직접 수사권을 보유하면서 중수청이라는 알사탕을 하나 더 주는 거예요.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는. 중수부 같은 거지. 그러니까 중수부 같은. 네. 그러면 검사들은 완전히 땡큐죠. 땡큐지. 이 프로수가 조용한 이유입니다. 이게 조금 제일 네. 그러네. 그나마 다행이다가 아니라 오히려 더 잘 됐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이 공소청 중수청법에 대해서는 이제 또 뭐 다음 주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거 뭐 똑똑한 분들이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요게 이제 해결이 되면 또 3탄이 기다리고 있어요. 3탄. 3탄이 뭐냐? 공소청에 보안 수사권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를 바꾸려면 형사소송법을 이제 바꿔야 되고 그게 이제 3탄이에요. 3탄. 그런데 이건 역시 이 총리실 검찰 TF에서 이걸 다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보안 수사권 관련해 가지고 인식 조사를 했어요. 검찰 개혁 TF에서. 그런데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보안 수사 인정 여부에 있어서는 국민의 경우 긍정 의견, 그러니까 현행과 같이 직접 보안 수사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제한적 직접 보안 수사 인정하는 것이 45.4%.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이 이렇게 보안 수사권을 네네. 남겨두는 걸 원합니다 이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부정 그때도 의견.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설문조사 자체가 약간 답정너식이다. 네. 그래서 그때 그 질문지를 저희가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그 질문지를 보면 진짜 좀 심각한 답정너야. 자, 네, 소개해 주시죠. 질문이 이렇습니다. 경찰이나 중수청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여 송치한 사건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를 유지하는 데 부족함이 있을 때 공소청 검사가 적절한 공소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일단 질문인데 네네. 첫째 질문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네. 예, 질문 자체가 어렵고 그렇죠. 그리고 공소를 유지하는데 부족함이 있을 때 요 단어. 이건 상당히 부정적 인식을 그렇죠. 이미 심어줘버리는 겁니다. 네, 맞아요. 예. 자, 그리고 보기 한번 네, 가볼까요? 1번 직접 보안 수사. 그러니까 신속하고 적정한 처리를 위해 검사가 직접 피해자를 등을 조사하거나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미 답이잖아, 이건. 신속하고 적정해야지. 그렇지. 그러면 1번을 눌러야지. 그렇지. 2번 제한적 직접 보안 수사. 대상 사건이나 방식에 제한을 두어 제한적으로 검사가 보완하도록 한다. 그리고 3번 선택지입니다. 직접 보안 수사 금지. 공소청 검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수사를 못하도록 이렇게 어떠한 경우라도 이걸 집어넣었죠. 하고 경찰이나 중수청 등 수사기관에 다시 보완하여 오도록 요구만 할 수 있다. 네 번째 선택지는요. 보안수사 요구도 금지. 공소청 검사는 직접 보완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경찰이나 중수청 등 수사기관에 보완하여 오라고 요구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네 개 선택지. 아, 이거 숨을 못 쉬게 하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 이거 요구도 할 수 없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냥 뭐 1번 눌러야지 뭐. 근데 질문에서 공소를 유지하는데 부족함이 있을 때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지. 요게 잘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선택해야 되지? 그렇지. 그러면 언제나 우리가 어릴 때 선생님한테 배웠잖아요. 모든 답은 질문에 있다. 맞아. 질문에 답이 있잖아.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45대 34면 이건 좀 오히려 그러니까 부족하다니까 신속하고 적정하게 뭘 해야 되겠네. 이렇게 답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 설문에 이제 3번을 가지고 경찰의 보안 수사 요구를 적정하게 하는 이런 설문지로 구성을 했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답변하는 분들에게 이런 대안을 제대로 설명을 하고 그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건 답정너 여론조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안 수사와 관련해서는 아마 민주당 당론으로 폐지 당론을 정부에 전달을 했는데 지금 다시 보안 수사 의견을 수렴하겠다 3월 4월에 그렇게 해서 언제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 관련한 개정안이 국회에 올지 알 수가 없다. 근데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가 확정이 돼야 공소청의 조직과 인력과 예산이 결정이 되는 조직법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형소법 개정안이 심사되지 않으면 확정되지 않으면 공소청법은 반쪽짜리 입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민주당 같이 해야 된다는 심사를 해야 말씀이군요. 되는 거죠. 3차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3차로 보안 사건에 대해서 저렇게 좀 뭔가 호도하는 언론 플레이를 하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저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근데 보안 수사권 가지고 계속해서 수사권 남용의 우려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별건으로 수사 개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안 수사는 그 국민을 위한 거야.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별건 수사는 지금도 형사소송법 198조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송영길 대표 사건이 대표적인 별건 수사로 무죄가 났어요. 네. 수사를 할 때는 별건 수사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별건 수사의 여부를 누가 판단합니까? 검사가 하죠. 예. 별건 수사 아니라고 막 보안 수사를 해요. 하면은 나중에 송영길 대표 구속되고 나서 무죄 난 거는 1년, 2년 후입니다. 그렇습니다. 수사권 남용이 충분히 가능해요. 보안 수사로. 그래서 김성태 같은 경우에 사건,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에 그것이 보안 수사를 통해서 경찰에서는 사건 조작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을 갖추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 아무리 조작을 하려 그래도 기소권, 영장 청구권이 있는 검사하고 같이 조작을 하지 않는 한 경찰은 조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경찰이 사건을 덮을 수는 있습니다. 있겠지만 네. 그 덮는 것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보완해야 되고. 해야 되고요. 네. 근데 그 사건을 불송치를 하잖아요. 네. 검찰에다가 이거는 대북 송금 아니야. 불송치라면
검찰은 196조 2항에 따라서 바로 보안 수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그러니까 보안 수사로 수사권 남용, 정치적인 수사를 할 수 없다, 별건 개시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주장은 조금 잘못되었다. 네. 조금 관점을 좀 깊이 있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자, 그 자꾸 그 댓글이 이런 게 올라오는데 경찰은 착하고 검찰은 나쁘다가 아닙니다. 권한의 문제예요. 권한의 문제. 어느 쪽에 어떤 권한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누가 더 착하고 누가 더 나쁘고 이게 아닙니다. 그거를 전제로 했는데도 이게 잘 안 되네. 그럼요. 예. 그 예를 들어서 화성연쇄 살인범 사건이 있었다. 근데 화성연쇄 살인범이라고 경찰이 이 사람을 지목했거든요. 네. 그리고 검사도 그 사람을 지목했고 법원도 그 사람을 지목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만든 법이지만 태안이법에서 수사를 다시 했더니 진짜 범죄자는 감옥에 이춘재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다 똑같아요. 그렇지. 다 한 통 속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사법개혁은 사법개혁대로 해서 그동안 문제가 있었는데 이 재판 소원제라든지 아니면 법원의 국제를 통해서 정리, 그리고 검사는 수사권은 갖고 있지 말어, 기소만 해.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는지 견제해 줘, 이거거든요. 아까 그 설문지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는 검찰은 수사하지 않습니다. 대신 보안 수사를 요구합니다. 네. 그런데 경찰 수사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 어찌해야 될까요? 라고 물으면 보안 수사를 요구해야 된다는 답이 많이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경찰의 영역과 검찰의 영역과 법원의 영역을 나누는 것인데, 제가 국회 행안위원장 했고 아까 말했듯 그런 수도 없이 많은 사건에서 경찰의 문제가 더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검찰에게 모든 수사권을 다시 준다? 그러면 더 나쁜 짓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찰이 잘못하는 것은 그 안에 중대범죄수사청도 그렇고 국수본도 그렇고 심의위원회를 둔다. 그렇지. 근데 이 심의위원회가 잘못하면 수사관도 교체할 수 있어야 되고 네. 징계도 때릴 수 있어야 되고 이 심의위원회 안에 제 생각은 검사도 넣고 판사도 넣고 외부인도 넣고 수사관도 넣고 다 넣어서 이쪽 저쪽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거기서 해결하는, 그러니까 경찰이 잘못하는 건 경찰 안에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전부 다 해결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검사까지 그 수사권을 가져가지 않게 한다. 요게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거고 그렇게 가는 거고. 네. 저는 이제 지금 3차 요구안이 또 들어왔지만 입법 예고가 되었는데 네. 어떻든 이재명 정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우리 박은정 의원과 김용민 의원, 추미애 위원장님 등 하는 것이 지금 이 어마어마한 개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무슨 나쁜 손길이 뻗쳐올지 모르니 그건 뭐 당연하죠. 그것을 잘 찾아서 네. 중간 소통을 잘해서 완벽한 걸 만들자고 지금 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그 법안 소위 심사하면서 공청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바람직한 공소청법, 중수청법, 그 검찰 개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네. 국민들께 또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많은 네.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국회 법사위가 정말 좋은 법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좀 네. 응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정 속에서 경찰 확실히 견제해야 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네. 그건 다 가면서 갈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예.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서영교 의원, 박은정 의원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봉지욱 기자가 작품을 하나 가져왔습니까? 써왔다고 합니다. 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작품인지 저도 네. 지금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완전히 네. 맨바닥에서 저도 맞이를 해야 됩니다. 최욱하고 관계랑 좋아졌습니까? 봉지욱이랑요? 네. 관계가 안 좋았을까요? 지난주에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아, 뭐 와가지고 그랬습니까? 그냥 가고 못하게 하고 이래가지고 아. 삐진 거 아닙니까? 안 삐졌습니까 봉지욱? 또 그 이현주 의원 얘기 그걸 왜 합니까? 그만하세요 이제. 미래로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비닐봉지 속 최욱 봉지욱 기자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제 제가 금요일에 네. 말씀을 드렸죠. 이제 뭐 준비된 게 있고 다음 주에 들고 나오겠다. 근데 그게 이제 제가 하진 않았고 김종훈 기자가 그리고 허재영 기자가 오마이TV, 보도했던 오마이뉴스. 김성태 녹취록 네. 그거를 맞아요. 말한 거였고요. 그게 끝이 아니고
다음 주에 하나 더 나옵니다. 또요? 다음 주에 나오는데 이번에는 박상용 검사의 법인카드 내역. 그걸 어떻게 알아? 업무 카드 내역. 방법이 있죠. 와. 네. 박상용의 법인카드네요? 네, 그렇죠. 거기서 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본인은 뭐 일절 외부 음식 들어온 적도 없다고 하고 수원지검도 그렇게 발표를 다 했는데 네. 카드 내역을 보면 다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이 뭐 모든 걸 다 쌍방울 법인카드로 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은 뭐 너무 당당하잖아요. 지금 당당해. 많은 것들이 당당한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은 그냥 목적은 자기가 어찌 됐든 뭐 정치만 하면 된다 뭐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나중에 정치? 다음 총선을 생각하면서 진짜. 응징이 나를 또 바보로 하네. 내가 가만 안 둔다. 이준석 봐라 지금. 엉망됐다 이준석. 네, 우리 바보 아닙니다. 바보 아니야. 그냥 여기서 그냥 변호사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거야. 물론 변호사 그렇게 또 호락호락하게 우리가 그냥 또 지켜보진 않을 테지만.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작품 가지고 오셨습니까? 뭐 작품이라기보다도 이제 어제 민주당에서 7개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정치검찰 7개 사건. 네. 근데 7개 중에 2개는 문재인 정권 때 사건이고 5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인데 마지막에 이제 재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게 왜 들어갔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네. 저는 기본적으로 12.3 내란을 일으킨 틀을 이렇게 좀 통시적으로 한 2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타임라인을 그려보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나와서 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뭐 자세하게는 아니고 간략하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득력이 있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관객의 입장에서 한번 지켜보죠. 들어보죠. 냉정하게 평가해야 돼요. 냉정하게 하죠 우리가. 일단 집중해서 들어야겠다. 네네. 1번 자료를 보시면 1번. 이거는 이제 제가 정리를 한 건데 윤석열의 이재명 제거 타임라인 이거 굉장히 이제 간략하게 비약적으로 중간중간 뭐 있는데요. 일단 23년 2월 2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서울중앙지검이 뉴스타파에 대한 수사 보고서를 만듭니다. 예, 이게 안 알려진 사실이에요. 제가 지금 오늘 처음 말씀드린 건데 뭐에 대한 수사 보고서예요? 이거를 이제 수사 보고서의 제목을 보시면 2번 자료. 2번. 뭐에 대한 건지. 뜬금없이 뉴스타파에 대한 거를 만드는데 수사 보고 뉴스타파 김만배 음성 파일 네. 관련해서 박영수 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그러니까 뉴스타파 보도 영상에 대한 녹취록 분석을 해가지고 수사 보고서를 만들어요. 대장동 부실 수사 관련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2022년 3월 6일에 그러니까 대선 3일 전에 뉴스타파가 김만배와 신앙님이 만나서 대화한 녹취록 녹음 파일을 보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보도를 했는데 뜬금없이 이거를 왜 만들었나라고 봤더니 8일 후인 2월 10일에 타임라인을 다시 보여주시면 중앙지검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2번째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대장동 관련이었어요 당시에. 대장동 위례 성남 FC 하나로 묶여갖고 지금 재판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조사를 하는데 이때 이재명 대표가 미리 진술서를 써서 낸 다음에 모든 진술을 거부했어요. 진술을 거부했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3번 자료 보여주시면 피의자 신문조서. 이건 윤석열 검찰이 만든 겁니다. 제2회 성명 이재명. 그래갖고 2023년 2월 10일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627호 조사실에서 등등등 해서 저희 김영석 검사 있죠. 김영석 검사 누군지 아시죠? 남욱 변호사한테 내가 너의 배를 갈라서 장기를 적출할 수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 이러면서 거의 반협박했던 그 검사입니다. 이 검사가 이제 참석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를 조사를 했어요. 근데 조사를 하는데 제가 8일 전에 그 수사 보고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수사 보고서의 내용이 여기 질문에 등장합니다. 질문에 등장하는데 7번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 7번 자료를 보여주시면 요거는 좀 곽수환 씨가 읽어주면 좋겠는데요. 피의자는 진술서에서 김만배가 공산당 언급이나 욕설을 했다는 언급을 하였는데 이는 김만배가 2021년 9월 15일 신앙님과 녹취를 한 후 대선 직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를 통하여 보도되었고 당시 대선 후보였던 피의자도
SNS 등을 통해 널리 알려달라고 홍보했던 녹취록 내용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관련 기사 및 블로그를 제시하는데 그 블로그가 지금 김만배 등 이게 이재명 당시 후보가 썼던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면서 이 뜻이 뭐냐면 당시 김만배가 공산당이라고 언급하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김만배 신앙님 녹음 파일에서 이재명 시장은 공산당이다. 그러니까. 씨알도 안 먹힌다 이거지. 씨알도 남욱은 씨알도 안 먹힌다 그러고 김만배는 공산당이라고 그랬는데 너 이거 알고 보니까 김만배랑 짜고 니네가 이거 만든 거 아니야? 조작한 거 아니야? 그렇게 갖고 대선 3일 전에 터뜨린 거 아니야? 이런 취지로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물어보는 건데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6번 자료 보여주시면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해가지고 SNS를 했어요. 보이시죠? 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널리 알려주십시오. 네. 적반하장 후한무치 이 생생한 현실을 우리가 언론입니다. 라고 글을 올렸죠. 그러니까 네. 상대적으로 뉴스타파가 매체가 작기 때문에 네. 이런 사실이 나오자 알려달라 했는데 그 당시에 검찰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김만배와 신앙님을 일부러 만나게 한 다음에 이재명이 녹음을 하게 한 다음에 그거는 그러니까 이 보도되기 5달 전이에요. 5달 전에 짜고 녹음을 시킨 다음에 대선 3일 전에 터뜨리게 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렇지. 검찰이 그렇게 봤다는 검찰이 거야. 이렇게 보고 사실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이재명 당시 후보를 선거 결과를 조작한 악질 범죄자로 만들려고 한 정황이 나와요. 여기. 오케이. 5번 자료. 5번. 여기 또 이제 이날 검사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한번 읽어주시죠. 네. 자, 위 김만배 신앙님 녹취록은 대장동 사건이 불거져 2021년 9월 14일 피의자가 특별 기자회견을 한 바로 다음 날인 2021년 9월 15일 만들어진 것으로 김만배 본인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실사주인 것이 공개되고 혐의 선상에 오르자 만들어낸 사후 증거입니다. 그리고 녹취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김만배는 원래 투자자 20명을 모집해 천화동인 1호에서 18호를 팔려고 했는데 성남시가 너무 유리한 조건이어서 투자자가 없었다는 등 객관적 사실과 다른 터무니없는 거짓 발언을 해가며 자신과 피의자 입장을 변호하는 취지입니다. 이런 김만배의 녹취 발언이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 2021년 9월에 대선 후보였을 때 대장동 사건이 불거지자 네가 김만배를 조종해가지고 만든 사후 증거다. 그게 뉴스타파를 통해서 보도했다. 너도 공범이란 취지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근데 실제 내가 당사자면 이거 진짜 네. 돌아버릴 것 같아. 그게 잘 보세요. 답변을 지금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답변 보시면 검사님의 의견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조사 받아보잖아요. 네. 질문 한 400개 하거든요. 이날. 네. 꼭지 돕니다. 와, 난 진짜 너무 말하고 싶어. 근데 이거를 검사님의 의견을 말씀하니까 엄청 참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4번 자료를 보시면 여기 계속 물어요. 답변을 얻어내려고. 끔찍해. 읽어주시죠. 자, 피의자는 대장동 사업에 관한 공개 해명 발언을 하면서 이성문의 19년 1월 성남시가 공산당 같다고 언급한 증언이나 22년 3월 6일 공개된 김만배의 위 21년 9월 녹취록 발언을 누차 언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남욱에 의하면 김만배로부터 공사와 성남의 뜰이 싸우는 모양새를 만들어야 나중에 문제가 안 된다라고 분명히 들었고 이성문 증언이나 김만배 녹취록은 그처럼 싸우는 외관을 만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남욱한테 다 자백을 받았어. 남욱에 의하면 네가 시켜가지고 공산당 그 프레임을 만든 거 아니야? 이 얘기예요. 고로 지금 예를 들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이 관련 보도를 한 뉴스타파 한상진 김용진 기자나 저나 당시에 검찰은 어떻게 봤냐면 이재명과 짜고 당선시키기 위해서 윤석열을 떨어뜨리고 이재명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치밀하게 협조를 하고 모의를 했다. 요 시각으로 이재명 대표를 불러다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다시 타임라인으로 돌아가서 네. 이렇게 조사를 두 번째 하죠.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6일 후에 2월 16일에 이 조사 6일 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을 청구해요. 대장동 사건으로. 근데 이게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됩니다. 부결됐어. 그 실질심사를 못했잖아요. 이러면 이제 대장동 사건이 끝난 거예요. 대장동으로는 이제는 어려워. 끝난 거예요. 끝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보세요. 지금 2023년 2월 얘기하고 있잖아요.
수원지검이 2월부터 6월까지 넉 달 동안 대북 송금 사건을 조작에 착수를. 야 대장금 대장금이래. 대장동으로는 야 텄다 텄어. 야 대북 송금으로 간다. 그러니까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사건을 조작해서 완성을 어느 정도 시켜요. 네. 시켜놓은 다음에 9월 달부터 언론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는 거죠. 뉴스타파, 뭐 JTBC, 경향신문 5개 언론사에 대해서 9월 7일에 중앙지검이 서울중앙지검이 강백신 팀장을 해가지고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발족하고 뉴스타파는 뭐 사형에 처해야 뭐 국기문란 사범 어쩌고 저쩌고 김기현이고 난리치잖아요. 난리 났었지.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이동관, 유일인 방심위원장까지 나서가지고 청부민원 사건이고 뭐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종편은 사과까지 했어요. 네, 사과까지 하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예. JTBC도 저에 아이, 대해서 그 얘기를 야, 그만해! 사과 방송을 하고 그만해, 했는데 공주. 난리 났었어. 근데 왜냐하면 언론이 일단 입틀막을 시켜버린 거야. 당시에 하여튼 9월 그리고 수사팀 발족하고 일주일 뒤인 9월 14일에 저랑 한상진 뉴스타파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4일 뒤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차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대북 송금으로 치는 거야. 네. 맞아. 이게 그러니까 대북 송금으로. 저는 이거를 나중에 사후적으로 재구성했지만 제가 보니까 얘들은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재명만 없어지면 네. 되는 거야. 모든 것은 이재명이고 언론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야, 나 우리 2차 일단 구속영장 청구 지기 전에 야 야당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2번이나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다들 그랬잖아요. 그때. 그랬었지. 여론이 그랬어요. 그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일단 입틀막 언론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한 겁니다. 근데 얘들의 예상이 빗나간 게 유창훈 부장판사가 실질 영장 실질 심사에서 기각을 시켜버렸어요. 국회에서는 이게 통과가 돼 버렸어요. 근데 난리가 났었다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통과됐어 이게. 근데 판사가 기각을 시켜주는 이거는 우리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근데 이날. 그 유창훈 부장판사가 저희 집에 대한 저와 한상지 기자에 대한 영장을 발부해 준 판사인데 압수수색? 저희가 나중에 영장을 봤더니 왜 유창훈이 왜 기각을 했지 봤더니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이건 다툼이 있어 보이는데 이거는 이상한데 왜냐하면 당시 기억하시면 모르겠지만 이화영 부지사가 국회에 나와가지고 다 만세를 불러버려요. 검사가 나 진술 회유 진술 세미나 있었고 이걸 폭로를 해버리잖아요. 이걸 판사가 본 겁니다. 그걸 봤어. 네, 원래는 이화영의 진술만 봐서는 아닌데 이화영이 실제 진실은 이렇습니다로 폭로를 하니까 야 이거는 다툼의 여지가 있잖아. 제가 말 바꿨잖아.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걸로 보이고 당시에 이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기소를 못했던 상태예요. 왜 이화영이 말을 바꿔가지고 기소를 못했던 상태니까 영장 판사 입장에서는 야 니네 기소도 못한 걸 가지고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대장동에다가 대북 송금 플러스 백현동 사건을 붙인 거예요. 백현동 사건도 우리 말 많잖아요. 뭐 식품연구원 부지를 많이 했잖아. 많이 했지. 근데 이런 일련의 사건이 있었고 중요한 것은 이때 유창훈 부장판사 기각을 안 시키고 만약에 구속이 됐잖아요. 그럼 비상계엄은 안 일으켰을 것 같아요. 맞아. 왜? 그렇게 됐다. 목표 완수. 자, 이재명을 제거하는 데만 이제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제거 실패됩니다. 네, 그리고 다시 타임라인을 보시면 검찰이 실패하자 윤석열이 검찰을 버립니다. 야 검찰 안 돼. 검찰 안 돼. 이제 군으로 간다. 야. 11월 6일에 여인영, 곽정국, 이진우를 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란 특검이 발표한 게 2023년 10월경부터 비상계엄을 마음먹었다고 발표를 했는데 맞아. 앞뒤 맥락을 하나도 없이 발표하니까 우리가 모르잖아요. 검찰을 동원해서 이재명을 제거하려다 실패하자 야 한동훈 이거 안 되겠네. 한동훈 이 새끼만 믿고 있었는데 안 되겠네 해서 사령관들을 자기 측근들로 임명한 다음에 다음 달인 12월 21일에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시킵니다. 그거는 요거는 난 좀 아닌 것 같아. 이게 나중에 제가 왜 알게 됐냐면 요건 아닌 것 같아. 윤석열의 최측근이 누군지 이름만 말하면 다 아시는 분인데 들어보니까 물론 그분 한 분의 주장이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당시에 윤석열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랑 영수회담도 하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의지가 있었대요. 근데 한동훈이 옆에서 하지 말라. 자기가 처리하겠다. 처리할 수 있다라고 뜯어 말려가지고 못했다고. 이건 최측근입니다. 구속시킬 자신 있다고? 네, 한동훈이? 구속시킬 자신이 있다고 했는데 이때 당시 기억하시면
지금 뭐 특히 여인형은 방첩사는 건 아닙니까? 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정보사도 있고 뭐 해서 정보사, 국정원, 방첩사가 이 사건에 개입을 했는지 아니면 뭐 대통령실이 했는지 요거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봐야 됐고.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이겁니다. 일단은 윤석열은 자기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을 동원해서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뭐 그렇겠죠. 근데 그러다가 이게 실패했고 완전히 두 번째 영장 청구는 부담이 되니까 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언론에 대한 언론.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이 됐다. 매우 합리적으로 봅니다. 저는. 그건 합리적이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오늘 그러니까 이거 보면 아까 그 검사들의 그 질문 봐봐. 이게 왜 이러냐? 내가 수사도 하고 내가 기소도 할 수 있어. 그래. 그럼 기소의 정답지를 이미 다 만들어 놓으니까 당연하지. 거기에 맞춰서 수사가 되는 그렇지.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중수청 수사관이라면 이렇게 했어. 그럼 이거를 공소청에 올리면 공소청 에라이 에이, 쓰레기 그렇지. 같은 놈아 이런 그러니까 바로 못한다니까. 아웃될 거 아니야. 이런 거 막자는 거잖아. 그렇지. 맞아. 됐지? 그럼. 맞아. 딴 데서 딴 얘기. 야, 이씨. 근데 뭐 하는 이미 짓이야. 그때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우리 정편에서 이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 제가 수도 없이 방어하고 그랬는데 이미 이런 과정 속에서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쁜 사람으로 이미지가 더 맞아요. 씌워졌어요. 네, 그건 뭐 맞습니다. 저는 그 예. 일련의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어떤 플래닝과 지시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윤석열 본인이 그런 특수부 그런 능력이 있는 특수부 검사고 법무부 한동훈 장관 시킨 건데 그것과 별개로 지금 7개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3월 말부터 지금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대북 송금 사건은 지금 법무부의 감찰 자료까지 다 공개가 됐잖아요. 네. 지금 그 내용이 다 공개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면 깜짝 놀라요. 원문 보시면. 예를 들면 김성태 회장이 쌍방울 그룹 회장이잖아요. 실질 사주인데 주주총회를 해야 돼. 주주총회를 해야 되는데 내가 감옥에 있잖아. 구속돼 있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구치소에서 자기 부하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주주총회 준비해야 되니까 누구 수원지검으로 오라 그래. 거기서 총회를. 진짜로. 와 이거 미친 거 왜냐면 아니야? 주주총회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런 내용 지금 보도 안 나왔죠. 와 진짜 너무 열받는다. 이런 내용이 수두룩하게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김성태를 만납니다. 실제로도. 아니 무슨 우리가 그 필리핀 마여강 얘기할 때가 아니네. 그러니까. 그리고 묘령의 여자가 뭐 생일 케이크 들고 생일 파티를 했다는 거 이런 거 등등은 실제로 다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지금 농담이 아니라 영화 속에 있는 일이 아니라 현실에서 다 벌어지는 일인데 이게 이 정도까지 나왔으면 저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정도는 국정조사 하지 말고 정성호 장관이 지휘해서 공소 취소하면 되죠. 왜 부담이 없냐면 이재명 대통령 제3자 뇌물 사건에서 뇌물을 줬다는 김성태를 송병훈 부장판사가 공소 기각했잖아. 공소 기각해버렸잖아요. 끝났잖아. 그리고 다음 주에 이화영에 대해서 판단하겠다고 그랬어요. 맞아. 만약에 이화영에 대해서도 당신도 공소 기각. 그럼 누구 남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금 뇌물을 줬다는 김성태를 공소 기각했어. 이재명의 공범 이화영을 공소 기각했어. 그럼 이재명 대통령 혼자 재판 받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이 올 텐데 오든지 되냐. 안 오든지 간에 이게 이 정도 나오면 정성호 장관이 결단을 하시면 된다 이거는. 그렇잖아요. 국민적인 여론과 이해가 됐잖아요. 이런 자료나 이해 없이 갑자기 공소 취소하겠다면 욕을 하겠지만 뭐 그럴 수 있지.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 사건만큼은 국정조사 하지 말고 네. 법무부 장관의 결단을 촉구하는 게 맞겠다라고 저는 봅니다. 문제는 이런 얘기를 이 매부쇼만 다루지 네. 대북 송금과 관련해 가지고 연어 술파티 조작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질 않아요. 그런가. 그래서 나는 국정조사도 한 방편이 된다고 봐. 알리는 여론 환기 차원에서는 안 하잖아. 안 해. 안 해. 그래서 나는 그것도 물론 이제 방법론은 뭐 각자 생각이 다른 거니까 뭐 또 하나가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네. 어쨌든 이번 국정조사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조사가 나오면 종편이고 뭐고 보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마 최대 주인공은 제가 예측하기로는 남욱 변호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남욱에 따르면 공산당 발언 당신이 만들었다면 요거잖아요. 남욱에 따르면 남욱에 의하면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작 유동규 혼자 해서는 안 됩니다. 3인성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남욱 변호사가 있고 정민용 변호사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까지 이 세 사람이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 키맨이다. 나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개인 생각입니다. 뭐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